자, 안녕하세요. 종이 쳤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쳤습니다. 오늘은 10강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내일 학교에 나오게 되네요. 정말 길었던 이런 온라인 수업 기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생활방역 철저히 해주고 아프지 않은 학생들이 돼서 등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2쪽에 전인교육의 관심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인교육의 관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인교육은 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보면 이제 메비우스 띠가 있죠. 메비우스 띠가 잘하는 것과 이 좋아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조금 구분이 되죠.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딱히 좋아하질 않아. 근데 이건 매우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 흥미가 굉장히 많은데 이 흥미로운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능력이 있지만은 딱히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이 능력, 잘하는 것을 내가 왜 이걸 잘할까? 누군가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내 잠재력이 그게 있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도 대상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구분이 될 때 잘하는 것 쪽으로 흥미가 가게 만들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능력이 떨어지면 그 능력 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한다. 결국 이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다닌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교과서는 없지만 이런 말도 있죠. 미쳐야 미친다. 앞에 있는 미치다는 뭔가에 아주 몰입을 하는 걸 얘기하고 뒤에 있는 미치다는 뭡니까? 어느 수준에 당도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해야지만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좋아해야지만 미치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기보다는 뭔가 좋아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보면 내재적 흥미를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마음속에 내면에 어느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개발하는 걸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교육자가 된다면은 교육자로서도 대상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구별해주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PPT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은 서로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 전인교육이 이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인교육이 지식교육만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쪽에 그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나와 있듯이 전인교육을 통해서 지덕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킨다,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학습 욕구를 강화한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것은 전인교육은 뭘 해주는 것이냐?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것처럼 현행의 교육은 지식 그 자체의 습득을 교육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전조등 쪽에서 한쪽은 끄고 한쪽만 비추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전인교육만 하면 될까요? 지식교육 하지 않고? 그건 또 아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나온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연속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거기서 나온 부족한 부분은 전인교육에 채워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자, 그럼 전인교육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것은 교수자, 배우는 것은 학습자가 되겠죠. 이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개의 한자 성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학상장, 두 번째가 줄탁동시입니다. 자,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상호 통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서로 키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 방법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은 내가 아는 것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리가 끝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나도. 내가 25년째 이 배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은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왔었던 5년 차까지는 정말 이 자충우돌하는 그 미숙한 교사의 모습이었다면은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는 자, 이 학습자 교수자의 관계에서 전제는 우선 예의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사랑, 신뢰입니다. 결국 이거는 바로 뭐냐면 존중이죠, 존중. 서로가 존중을 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전인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지식교육을 하는데 이런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서 전인교육과 같이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지식 전달의 효과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게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한번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자가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교육자로서의 모습에서 롤모델을 나는 이런 선생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또는 저런 선생님 쪽으로 생각해 볼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겠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서로 맺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학성장이 이루어지고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깨어날 때 어미 닭이 쪼아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서로가 도와서 상호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의 교육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54쪽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배우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전인교육의 방법입니다. 전인교육의 방법 중에 두 번째 전인교육과 자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교육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의 과정이죠. 이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때 자아를 확립해야 되죠. 자아를 확립한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떳떳한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떳떳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떳떳한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낮춰버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을 낮춰가지고 자기를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죠.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같이 올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라는 것처럼 인간 존중, 조화, 균형, 이걸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상대방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인간성이 회복된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진정한 본래의 나를 확립하는 성찰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자, 전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전인 교육 마지막 문장이죠. 거기 나오면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직접 해보면서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 전인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방법이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날개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죠. 자, 진정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성덕이라 그러죠. 성공한 덕후. 이 성공한 덕후가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갈 길을 위한 교육 기회를 최대한 얻는다. 여러분도 지금 교육 기회 평등하게 다 제공되고 있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의 도구 상대에 많은 도구를 확보한다라고 했죠. 이 확보한다. 결국 첫 번째 지식이 되겠죠. 지식,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을 활용해서 결국 삶을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전인교육 사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세계 교육의 강국이라고 부르는 핀란드의 강국인데, 핀란드 유치원은 놀이를 통한 집중력 향상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 보면 나와 있듯이 함께 놀아준다기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놀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놀이를 전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규칙을 어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바로 집중력과 책임감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자연 친화적이고 생활 중심의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시간도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이 나오죠. 유대인 자녀교육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하브루타라고 불리죠. 하브루타 교육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 질문한 다음에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질문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서 말해. 왜 안 해?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재촉을 하죠. 재촉하면은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질문한 다음에 오늘 대답을 못하면은 내일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민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으면은 그 친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대답 안 한다고 쟤는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건 언제든지 그 친구가 이야기할 수 있게 관심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은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거죠.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자, 이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쟁과 관련해서 서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토론하고 논쟁보다는 협상 쪽이 더 많겠죠. 어떤 그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TV를 보다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죠. 난 지금도, 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아버지, 80대인 아버지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 조기 교육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버님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아버님들이 못 해주시니까 놀이 학원을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요새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과 다르게 생각할 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독서. 잠자기 전에 약 10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이 잠자기 전에 독서 굉장히 좋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교육이에요. 이 경제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로스차일드가 같은 굉장히 전설적인 가문도 있고요. 경제교육을 빨리 하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들도 이 경제관념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경제관념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늘리려는 사기성 부분에도 자꾸 눈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경제교육은 돈이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관련돼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이 나라의 경제 그 구조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의 전형교육 사례 세 나라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다음 PPT 56쪽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별화의 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오늘 50자뿐이 못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200자를 해요. 다 다르죠. 다른데 이때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하게, 아주 정숙이란 말은 이 숙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얘기예요. 깊이 익힌다. 정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숙, 조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숙하게 익힌다는 것은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익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자에게 반만 가르치면 뭘 하겠습니까? 게임해요? 스마트폰 열어요? 아니죠. 조선시대 때는 그때 이 정신과 역량이 남아돌 때 실증을 내지 않는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기교육과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기교육은 일찍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배우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시기. 이 배우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아동기. 아동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그러니까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데, 이 아동기가 배움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나이대에 맞는 그러한 단계적 학습이 중요하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과 경험의 원리.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몽적으로 해서 보면은 이 공부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어떤 삶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 부자유치이죠. 그 다음에 신하와 임금의 관계, 군신유의. 그 다음에 부부간에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형제간, 의당 우애가 있어야 된다. 나이 젊은 사람은 어른의 공손하다. 장유서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 유신이죠. 그러니까 상강오륜에서 오륜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오륜이라는 게 지식으로 공부하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결국 삶에서의 그 실천과 통합하고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 57쪽 창의토론 겁니다. 자,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화 상당히 재밌던 영화였죠. 이 할아버지 배우 둘,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둘이 나와서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하게 되는데, 잭 니콜슨은 굉장한 부잣집이었고,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그 정비사인데 같이 아파가지고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 병실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하죠. 여행도 다니고,
거기 나온 것처럼 사냥하기, 문신하기, 카레이싱, 스카이다이빙, 무서보기 뭐 등등등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지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만들어 보고 하나씩 지워가는, 내가 이거를 30대 때는 이걸 할 거야, 40대 때는 이걸 할 거야, 50대 때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세대별로 만들어 봐도 되고 연도별로 만들어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쭉 만들어 다음에 하나씩 지워보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기본으로 한 5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의 버킷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는데, 이 버킷리스트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그 자극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꼭 만들고 그거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59 쪽에 있는 시자말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볼까요? 가로 1번. 시공을 초월하여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진리가 존재하고 보는 교육 철학 사조. 무엇이죠? 항존주의라고 하죠. 항존주의. 그 다음에 세로 1번 보겠습니다. 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펜이랑 그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면은 못 쓰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세로 1번. 지식을 위주로 하는 편협한 교육. 주지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주지교육. 다음 가로 2번. 자, 전인은 무엇을 조화롭게 갖추는 것입니까? 지덕체죠, 지덕체. 다음에 이제 6으로 끝나는 가로 3번.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이 모두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바로 무슨 교육이었죠? 바로 전인교육이죠. 자, 그러면 교자로 시작하는 세로 3번, 세로 2번.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학문을 성장시킨다는 뜻. 조금 아까 했네. 뭐였죠? 교합 상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제후에 있는 세로 3번. 전인교육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무엇을 확립합니까? 자아를 확립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조금 아까 했습니다. 다음 가로 4번. 인간이 갖춰야 할 본성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 무엇입니까?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그 다음에 세로 4번. 모모모 영역은 전인교육의 영역 중 정신능력에 해당하고 주로 지육과 관련된다. 뭐였습니까? 인지적 영역이죠. 인지적 영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끝냈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수행평가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이전에 한 번에 수행평가를 통해 가지고 30점짜리 하는데 오픈북 할 거예요. 오픈북. 교과서 펴놓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활용해서 검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초안은 내일 작성할 것입니다. 내일 작성할 것이고 실제 답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2교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답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 주제는 무엇이냐? 자, 교과서 당장 보면 아까 버킷리스트 밑에 57쪽에 1, 2, 3, 5 문제 있었죠. 이렇게 각 중단원 끝마다 보면은 하나하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로 할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 야생에서 길러진 아동들은 사회에서 어떤 측면에 나오는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딱 하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30점을 이게 서술형 평가 100% 중에서 수행평가 100%인데 수행평가 100% 중 30%가 이번 여러분들 등교기간 동안 선원수령 문제를 할 건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출제를 하는 거고 정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중단어 마무리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썼는지 딱 봐서 A, B, C 3단계로 평가하고 A, B, C는 패스, 그렇지 못한 경우는 페일로 평가합니다. 이 교양 과목은 점수로 들어가지 않아요. PF예요. PF, 패스, 페일.
패스페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 1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나 이 문제 할 거야, 세 문제 할 겁니다. 세 문제 쓰고 내야 됩니다. 세 문제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 초안 작성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문제지를 내면은 그 문제지를 주면은 그 문제지에다가 거기다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로, 1시간 동안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선운수령 문제와 관련된 수행평가를 내일과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수령 문제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30점짜리 하나. 그리고 나중에 다음 40점짜리 문제 하나는 영화 보고 비평문 쓰기 할 겁니다. 그 영화는 지금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 영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